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항공 노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까지 늘어나면서 항공업계는 물론이고요. 여행업계까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시름에 빠진 산업 현장 소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사실 이 겨울방학 그리고 또 설날 연휴로 최대 성수기가 1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를 타지 않는 수요 그리고 외국에 들어가는 수요가 줄어들고 막히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탑승객 수가 많이 줄었나 보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 정보 포털에 의하면 그 2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국내 항공사 총 여객 수, 그러니까 이게 국제선과 국내선 포함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5% 감소됐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실제 대한항공만 봐도요, 2월 수송 인원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또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항공사를 이용한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1월 첫째 주에는요, 그러니까 항공사를 이용한 게 이용객이 한 141만 정도, 1월 셋째 주가 145만 늘었죠. 그렇네요. 예, 성수기니까 아무래도 늘었는데 2월 첫째 주 들어와서 반전이 됩니다. 2월 첫째 주에는 98만 명, 그다음에 2월 둘째 주가 80만 명. 그러니까 뭐 141만에서 80만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뭐 성수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끝나는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코로나19가 이 여행업계, 특히 항공업계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저희 화면에도 나오긴 했는데 사스나 메르스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도 항공업계가 피해를 봤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약간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좀 크게 줄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많이 줄었죠. 사스 발병 4개월 후에 여행 항공이 한 8.4%, 우리 차트에 보듯이, 그다음에 메르스 발병이 1개월 이후에는 12% 정도.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는 1개월 발병 이후에 32%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 주목하는 게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는 보통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이게 주요 3축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사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게 인바운드가 약간 무너진 거였어요. 사스나 메르스 때는.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2%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항공업계, 특히 여행업계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뭐 이탈리아, 유럽 국가도 지금 노선이 많이 줄었고 뭐 중국은 물론이고 이러면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그 미주 노선입니다. 그 CDC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DC가 이제 여행 경보 3단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한국 가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적사 항공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미주 노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미주가 30%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미주 노선이 21%를 담당해요. 둘 다 1위입니다. 그 아시아나항공 보면 미주 노선, 유럽, 동남아, 중국 노선 이렇게 이제 순위가 되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미주,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 유럽 순으로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미주 노선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노선, 지금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의 직항이 이제 끊겼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오늘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제 인천 로마 노선이 이제 끊겨버렸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노선이었거든요. 이런 게 29년 만에 끊겼기 때문에 뭐 유럽 노선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출이 적지가 않아요. 대한항공이 21%니까 2위거든요. 매출 노선 본다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유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타항공이죠. 이스타항공이 이제는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그 항공유 지금 대금 납입을 한 2, 3일 정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항공 정유사 입장에서는 끊어버리겠다. 이러니까 부랴부랴 이제는 다른 정유사를 확보하기도 기름 했었는데. 공급을 안 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사실 항공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뭐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받게끔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정유 업계에서는 이미 정유 마진,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좀 수익성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좀 하락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일어나니까 더더욱더 이제 어려워진 상황으로 오고요. 특히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게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3.7%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 항공유가 담당하는 부분이.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등유의 한 89%예요. 아시겠지만 예. 항공유는 등유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등유 전체에서 89%가 항공유거든요. 절대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려워지게 되면 정유사들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예.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스타항공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네. 했어요. 국내에서 항공사 간의 합병이 처음으로 일어난 건데 이것 때문에 합병으로 어떻게 좀 효과가 날지도 좀 궁금하고 네네.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제주항공이 혹시 재무 비율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네. 함께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항공이 이제 공시자료에서 이제 잠정치를 봤는데 이미 적자 전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은 1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제 영업이라는 게 단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승자의 저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특히 항공업계 전체가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적자가 됐고 또 이스타항공은 뭐 말 아시잖아요. 네, 뭐 방금 이스타항공은 말씀해 주셨죠, 뭐 아시다시피 이미 그 보잉 747 맥스 기종 들어왔는데 야심차게 2대를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운행도 쓸 못 수도 하고 없고요. 예. 리스 비용만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항공사가 지금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합병을 했긴 했지만은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네. 뭐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항공사에 이제 합쳐지게 되니까 합병을 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3위 업계가 7위 업계를 인수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제주항공이 9.3% 담당했었고요. 이스타항공이 3.3%인데 합쳐져서 12.6%가 됐는데 네. 2위 아시아나항공과 격차가 2.7% 얼마 포인트밖에 안 안 됩니다. 나네요. 예, 이거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 그럴 있겠지만 수도 있겠네요. 당장으로 본다면 지금 항공업계의 당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진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업계요. 네. 여행 걱정이죠 사실. 뭐 여행업계는 비행기를 타야 보통 해외로 나가서 뭐 여행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여행업계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바운드 무너진 상태고 아웃바운드도 지금 무너진 상태고. 뭐 하늘길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이제 예. 인트라바운드 무너졌고 그러니까 여행업계 자체도 항공을 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뭐 적자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취소하면 위약금. 위약금 문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위약금이 좀 이중고를 걷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규정상에 이런 코로나19나 질병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여행업계에서 부담해라 이런 입장인 거고요. 특별 재난이니까. 네, 예. 그런데 여행업계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면은 수익성이 악하고 그다음에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 근데 그거를 중재해야 될 게 소비자원이거든요. 그렇죠. 소비자원에서는 규정이 없다. 이건 민사로 풀어야지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법원에 이게 가라는 입장입니다.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이 손해를 또한 이런 어려움을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아마 민사 소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특히 결혼업계에서는 더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신혼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예. 여행업계는 무너졌잖아요, 예. 지금. 그때는 그 결혼식장의 위약금 문제도 같이 요즘 걸렸습니다. 결혼을 그냥 생중계로 하객 안 모시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어제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네. 예. 모이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생중계도 하는데 전 최근에 그 제 지인께서 결혼하셨어요. 예.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아 마스크는 근데 쓰고 또 오시는군요.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특별한 상황을 보는데 좀 결혼 문화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많이 바뀌게 바뀌는 되고 것 있고 같아요. 예. 무엇보다 하객 수가 물론 뭐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하객 수가 생각보다는 좀 줄었죠, 사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결혼업계에 영향을 미쳤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혼여행을 취소하셨습니다. 결혼은 취소를 못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결혼식은 네. 진행하셨는데 결국에는 항공권이라든지 그 이제는 신혼여행은 캔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국내로 여행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신혼여행이 마음
쉽지 않은 네네네.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행, 네. 항공, 뭐 결혼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업체에 떠넘기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뭐 지금 도산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법원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여행업계 예. 쪽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 여행업 협회에서 이미 협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지정해달라. 너무 어려우니까 예. 이건 지정을 해달라 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행업, 관광 숙박업, 그다음에 관광 운송업, 공연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특별고용 지원 업종이 추가가 되면 예. 뭐 휴업 중에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안전자금 융자라든지 고용유지금 지원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어떤 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례가 있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업종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4년 기간 동안 받아서 이번 연도 6월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세금이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업황이 워낙 안 좋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제 지정을 해준 건데 사실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를 보자면 코로나19가 언젠간 종식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근데 이런 단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별업종으로 업종이 지정이 넘는 된다 게. 그러면 이게 세금 투자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업종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어려워진 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추가한다 그러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외래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